멀지 않은 과거 좀 모자라지만 착한 3인조가 있었습니다. 아리스 료헤이와 세가와 조타는 매일같이 가루베 다이키치가 운영하는 바에서 친구 찬스로 술을 얻어먹었고, 대인배인 다이키치는 못난 친구들을 타박하면서도 늘 져주는 척 이들과 함께했는데, 반복되는 지루하고도 평온한 일상은 어느 날 거대한 섬공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도쿄에서 눈을 뜬 3인조. 마치 미래로 날려온 듯 폐허가 된 도시는 자연과 하나가 되기 직전이었고, 해가 질 때까지 도시를 돌아다녀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셋뿐이었습니다. だってよ、ここはここという親もいなければめんどくせえ教師もいねえ。俺たちは自由だ。 겉모습만 보면 향락에 빨리 취할 것 같지만 이상한 세계에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자고 말하는 다이키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리스 일행은 이질감이 드는 마츠리를 발견했습니다. 4人のエントリーを受け付けました。 알 수 없는 음성은 참가자 4명과 함께 게임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리스 일행 3명과 함께 시부키 사오리란 여성이 게임에 참가했고, 사오리는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급한 대로 간략하게 룰을 설명했는데, 게임이 시작된 시점부터 제한 시간이 경고하거나 정해진 구역 밖을 나가면 예외 없이 사살, 게임 클리어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난이도는 충분히 쉽기 때문에 서로 협력한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こんな問題つかみどころがないじゃない。正解を狙うのは厳しいな。 게임의 조건은 4명이 제비를 뽑고 답을 외치는 것. 제비에는 숫자를 맞추는 4개의 문제가 적혀 있었고, 정답을 못 맞힐 시 오차만큼 불화살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일행들은 3문제 내내 정답을 맞히지 못해 300발이 넘는 화살비를 피해야 했고, 조타는 화살비를 피하다 다리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こんなの答えられるわけないじゃない。むちゃくちゃだ。最初から当てさせる気なんてねえんだ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수학 공식과 전문가나 알 법한 과학 지식. 아리스는 문제가 적혀있는 쪽지들의 공통점을 발견했고, 이 게임을 간파했다는 듯이 당당하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わかったぞ。え？答えは69億だ。 100만 단위의 오차가 발생했지만 의기양양한 아리스. 이 게임의 답은 숫자 계산 문제가 아닌 우측 하단에 적혀있는 의문의 방위표. 쪽지별로 서쪽이 좋지 않음, 북쪽이 좋지 않음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고, 남쪽 방향이 좋음이란 쪽지에 힌트를 얻어 아리스 일행은 죽어라 남쪽으로 달렸고, 아리스의 예상대로 그곳엔 화살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가 있었습니다. コングラチュレーション、ゲームクリアです。あなた方は全員おみくじを引いて生き残ることができました。 아리스의 지혜로 전원 생존한 일행은 클리어한 게임 난이도에 해당하는 카드와 비자라는 체류 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오리의 말에 따르면 게임을 클리어하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만큼 임종의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 숨어있던 레이저가 발사돼 불법 체류자를 순식간에 처리하기에 살기 위해선 반드시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にゃははは。カルベが竿を見つけてきてくれたんだ。ありがとう、カルベ君。 서로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한 아리스 일행. 다이키치는 지난번 게임 때 아리스를 맹신한 이유를 말해줬는데, 아리스는 과거 양아치들한테 맞아가면서도 양아치들 몸에 있는 점 개수나 습관을 파악할 만큼 엄청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아리스를 오랫동안 지켜본 소꿉친구로서 앞으로도 아리스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긴다고 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 다음 게임에 뛰어든 아리스와 다이키치. 부상당한 조타는 사오리에게 맡기고, 둘은 임종의 나라라 불리는 세계를 파악하러 나섰는데, 이번 게임의 난이도는 스페이드 5. 게임의 내용은 술래잡기. 아파트 문은 단 한 개를 빼고 모두 잠겨있고, 참가자는 30분 안에 술래를 피해 열린 문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게임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게임은 총 4가지 분류: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로 나뉩니다. 아리스 일행이 처음 해결했던 클럽은 지능과 체력을 요함과 동시에 타인과 협동해야 하는 게임, 지금 참가한 스페이드는 체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 다이아는 지능을 이용한 두뇌 회전을 요하며 하트는 참가자의 심리를 이용해야 하는 심리전입니다. 난이도는 총 1에서 10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에겐 해당 문형과 숫자에 해당하는 카드가 발급, 게임에 다수 참가해본 자의 말에 의하면 이 카드를 일정량 모으면 특별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시간 종료와 함께 시작된 술래잡기. 술래는 서브머신건으로 무장했으며 참가자를 발견 시 즉시 살해, 참가자들이 협력해 술래의 위치를 서로에게 공유하고 잠긴 문을 확인하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문제는 말로 위치를 공유하는 순간 술래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의 구조상 술래와 정면으로 마주하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없기에 참가자들은 각자 개인전에 돌입해버렸고 술래는 안정적으로 참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鬼は6階の南通路よ。近くにいる人はすぐに離れて。 아리스에게 협력해준 소녀 우사기 유자, 암벽 등반이라도 배웠는지 아크로바틱하게 층을 넘나들며 술래 위치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줬고 마음을 고쳐먹은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해 술래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こっちに向かってるのか。 이번에도 게임의 맹점을 파악한 아리스. 만약 술래가 버튼이 있는 방을 알고 있다면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술래는 반드시 문 앞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아리스의 생각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고 아리스가 술래의 주의를 끄는 사이 다이키치가 술래를 덮쳐 움직이는 봉인. 아리스가 버튼을 누르려고 들어갔지만 두 명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했고 제한 시간이 임박했을 무렵 우사기가 나타나 아리스와 함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리스와 다이키치의 활약이 컸지만 둘은 우사기와 치시아의 도움으로 술래잡기를 무사히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 치시아는 게임이 끝나자 아리스와 다이키치에게 힌트를 주겠다며 이 세계에서도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운이 좋다면 라디오 같은 걸 통해 도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ビーチ。 아리스와 다이키치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조타와 사오리는 지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일행들은 조타와 사오리의 비자갱신을 위해 세 번째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10分。短期決戦か。怪我で走れねえ長太には悪くねえ。なんだよラム肉って。 세 번째 게임은 난이도 하트 7의 숨바꼭질, 한 명의 늑대와 세 명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늑대가 스카우터를 통해 양을 포착하면 포착된 양이 새로운 늑대가 됩니다. 制限時間を過ぎた時点でか弱き羊だった方は装着していた首輪が爆発してゲームオーバー。 게임의 큰 특징은 10분이 지나면 양인 인간은 전부 사망한다는 것, 서로를 의지해가며 앞으로를 헤쳐나가기로 한 일행들이었지만 이번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늑대가 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ダムの水が限界を超えると溢れるように狂気が溢れ出ようとしていた。 3つ。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버린 아리스 일행. 더 이상 협력 따윈 존재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건 손으로 친구를 죽이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자비뿐. 서로 늑대가 되기 위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고 늑대는 돌고 돌아 아리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頼むから見捨てないでくれよ。だって俺たち悪い長太。 아리스는 살기 위해 모습을 감췄고 일행들이 소리를 질러대며 아리스를 찾았지만 아리스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もうこんなことを終わりにしよう。俺はゲームを降りる。 돌연 게임을 포기하겠다는 아리스. 그는 과거 동생과 늘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집안은 유복했지만 부모님의 관심은 총명한 동생에게 쏠려 있었고 아리스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소심해졌습니다. 이런 아리스를 좌절의 늪에서 꺼내준 게 학창시절 때 만난 조타와 다이키치였고 아리스는 친구들 덕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며 이번엔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했지만 아리스의 말을 들은 친구들 또한 아리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신을 차린 지금 그 누구도 친구를 죽이고 살아남는 비열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狼の俺は羊のみんなを必死に探そうとした。でもみんなは隠れて出てこなかった。
사오리 또한 이들의 우정에 감동했는지 조용히 모습을 감췄고 아리스는 온 힘을 다해 친구들을 찾아 헤맸지만 들려오는 건 게임 종료를 알리는 부조음과 3번의 폭발음뿐. 아리스는 친구들 덕에 또 목숨을 건졌습니다. 行きたい 게임을 만든 녀석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한 아리스는 우사기가 내민 손을 잡았고 지금 이 순간 앨리스와 화이트 래빗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임종의 나라 앨리스였습니다. 감상평은 잠시 미뤄두고 뒷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드리면 아리스는 우사기와 함께 게임을 만든 관리자를 찾으러 다이키치가 들었던 빛이란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임종의 나라 체류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생존자 그룹이었고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다양한 게임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비치의 대장은 트럼프를 전부 모으면 임종의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비치에 모인 사람들과 아리스의 동기를 자극했지만 그건 이탈자를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게임의 관리자들은 체류자가 집단을 만들자 비치의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하트십의 고난도 심리전을 시작. 아리스 일행의 숨바꼭질처럼 비치의 인원들은 아비규환에 빠져버렸고 집단은 순식간에 붕괴해 100명 남짓했던 생존자들은 30명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체류자들은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게임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데 넥스트 스테이지는 임종의 나라 국민과 체류자들이 벌이는 고난이도 생존 게임 10 이상의 난이도인 JQK로 구성돼 있고 각 문양의 보스 난이도는 지금까지 클리어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아리스와 우사기 그리고 중도 합류한 치샤는 아리스의 뛰어난 관찰력, 우사기의 엄청난 체력, 의대생인 치샤의 명석한 두뇌로 임종의 나라 국민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차례차례 패배에 사망하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체류자들의 대표가 된 아리스와 우사기는 임종의 나라 대표인 하트퀸과 마지막 게임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했던 하트퀸의 게임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쉬운 크로켓 시합이었는데 클리어 조건은 승패를 무관하고 하트퀸과 3번의 게임을 즐길 것, 마지막 관문까지 온 자들을 축하하는 진선전 같아 보였지만 게임의 핵심은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하트퀸과의 티타임이었습니다. 하트퀸은 차의 환각제를 타 임종의 나라를 아리스의 환상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아리스의 주치의로 아리스는 열차 사고로 친구들을 잃어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아리스는 동생을 향한 질투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임종의 나라라는 망상에 빠졌고 지금까지 아리스가 해결했던 게임과 친구들과의 우정도 전부 상상일 뿐이니 하트퀸은 이 망상 속 게임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트퀸의 집요한 화술에 아리스는 자신의 입으로 게임을 포기한다고 말할 뻔했지만 위화감을 눈치채고 차를 마시지 않은 우사기가 자신의 손목을 그어가면서까지 아리스를 각성시켰고 아리스는 환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가정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아리스에겐 삶의 이유나 의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나라에 도착한 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만들어가면서 아리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관문인 지금까지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들려온 자신의 대답은 너는 삶의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였습니다. 삶의 이유, 목적, 의미, 어떤 사람이든 그것은 한순간에 변화한다. 인간은 변덕스러운 생물이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대답을 낼 수 없지만 그런 생물이기에 인간은 살아갈 이유를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그제 아리스의 눈엔 피를 흘리는 우사기의 모습이 보였고 아리스는 환각에서 깨어나 우사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으로 하트퀸에게 승리한 아리스와 우사기. 하트퀸은 아리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남은 크로켓 시합을 끝내고 만족한 얼굴로 사망했습니다. 국민들과의 사투가 끝나자 생존자들에겐 2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임종의 나라의 영주권을 얻는 것, 또 하나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살아남은 인간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택했고 아리스와 우사기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 아리스 앞엔 의문의 그림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자신의 모습이 신으로 보이는지 악마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물었고 아리스는 그에게 당신은 그저 중간 관리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리스가 돌아온 것은 유성에 맞아 쑥대밭이 된 도쿄. 임종의 나라로 간 체류자들은 유성에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리스는 임종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단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인연은 기억보다 진한 흔적을 남겨놨고 아리스는 우사기와 다시 만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은 좋은 작품이었어요. 데스매치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궁지에 몰린 인간 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인간은 움직인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이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어쩌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채 텅빈 삶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앞으로를 계속 살아가야 한다. 작품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작품인데 대체 왜 홍보용 OVA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이거 국내 정발도 안 돼서 일본어를 못 읽으면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은 진짜 많이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앨리스 인 보더랜드란 드라마가 있긴 한데 설정을 상당히 뜯어고쳐서 원작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즌1은 2020년에 방영했고 시즌2는 2022년 12월에 방영한다고 하네요. 시즌1이 반응이 꽤 좋아서 시즌2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애니리뷰 데스게임 속 인간 창가를 다룬 작품 임종의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삶의 이유를 잃어 방황하고 어느 때는 삶의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살았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다면 인간이란 생물은 지독히도 변덕스러우니 방황을 좌절이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자입니다. 지금까지 텅빈 껍데기처럼 살아왔다 해도 언제든 새로운 삶의 이유로 자신을 채우면 되고 그 계기는 어렵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찾아오니 비록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여도 눈을 크게 뜨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게 해줄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 제가 만약 삶의 의미를 잃고 다시 방황한다면 그때 이 영상을 꼭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한낱 오타쿠가 하는 애니리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